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 공부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실무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늘 필수로 나오는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이 제시한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인지적 갈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5가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본인이 제시한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 5가지입니다. 의정자직확, 의정자직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의존성, 타인에게 의존해 책임감을 회피한다. 책임감을 회피한다라는 거 추가로 외워주시고요. 정보 부족, 진로나 직업 같은 말이죠.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고요. 세 번째, 자아 갈등, 자신의 진로와 삶의 문제가 갈등을 보일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해야지. 아니야, 취업 먼저 해야지 결혼을 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라는 거고요. 네 번째, 직업 선택의 불안. 내가 원하는 직업이 사회나 타인이라면 보통 부모님이 제일 많을 경우가 있고요. 타인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직업 선택에 불안이 있고요. 5번째, 확신의 결여.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심리적인 원인이 발생한다라고 본 5개. 누가? 본인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진로 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것도 순서대로 외워볼게요. 일단은 이걸 도식해서 외워보면은 분종, 진, 예, 상, 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요거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요거 내용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분종진 예상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과정이죠. 자, 분석,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리 검사를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을 해야겠죠. 내담자의 태도나 욕구, 성격 등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 종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단을 합니다.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서 분종진 예상추인데 상담이 빠져 있죠. 상담 단계는 괄호 생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예측을 합니다. 이제 대안적 조치와 중점 사항을 예측한다.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추수지도, 추후지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문제 발생 시 이 위의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옳은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게 이제 추수지도다, 추후지도라고 외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한번 볼게요. 원형 검사에 기초한, 자, 원형 검사 내용으로 바로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죠. 코틀입니다. 자,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개입의 3가지 국면의 중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봤을 때 이제 코틀의 원형 검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여기 3가지 국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3가지 진로, 시간, 정망 개입의 3가지 국면이죠. 자, 여기 3가지 일단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방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변별성이 있습니다. 변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성이 있어요. 통합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성은 제외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내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변별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요거 하나만 포인트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변별성을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봐줘야겠죠. 자, 먼저 세 가지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을 보기 전에 일단 원의 의미, 원의 배치, 원의 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코텔의 원의 의미란 시간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요. 원의 배치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다라는 거고요.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의 친밀감, 원이 클수록 좀 더 친밀하다, 과거의 친밀한가, 현재의 친밀한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봐주시고요. 자, 일단 이 내용은 아까 변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 한번 같이 봐야겠죠? 첫 번째, 방향성,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 방향성은 일단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구상한다. 낙관적 태도. 자, 변별성, 아까 여기 내용이 이렇게 길지만 중요한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시켜서 목표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거 요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통합성 보시면은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계획한 기법의 실습을 통해 진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바로 통합성이다. 라는 거 요 세 가지 내용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2차 실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것은, 자, 요거는 시험 문제 1차에 많이 나옵니다. 요런 내용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정답이 명료화인데, 요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통 명료화가 정답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료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죠? 명료화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내담자가 모호한 말이거나 모호한 말을 했어요. 모호한 말이나 모순된 말 있죠. 이게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모순된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실을 밝혀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당신 지금 약간 모호한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라고 정리를 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는 아, 내가 지금 모호한 말과 모순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문제를 파악을 하겠죠. 그게 명료화라는 거, 요게 글로 적혀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거. 누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그것이 바로 명료화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직면 사용은 금지다. 직면 사용. 여기도 직면이 있는데, 직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명료화를 할 때는 직면 사용해서 안 된다. 요 내용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명료화에 대한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도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직업 상담사의 윤리 강령으로 설명한 것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내용이나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게 의뢰해서는 안 된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내 기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게 의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맞는 내용들이 나중에는 틀린 내용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요런 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자, 6번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니까 정답 먼저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 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은 아니다. 자, 말 자체가 읽어만 봐도 약간 어이가 없죠. 자, 그럼 직업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뭔데? 의사 결정 과정, 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직업 상담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내용은 당연히 틀린 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이제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직업상의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직업 선택을 확인하게 해주는 과정이죠. 왜? 직업 불확신, 자신의 불확신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4번도 직업 상담은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자, 자, 요 4번이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끔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라고 외워주시면은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부처 나왔습니다. 일단 부처 나오면 중요하다. 부처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처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뭐죠? 자, 탐전행이죠. 탐전행. 일단 부처하면 무조건 탐전행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탐색, 전환, 행동 단계인데, 자, 요 내용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뭐 탐전행만 알고 있어도 사실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평가 단계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2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탐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 모델, 탐색, 전환, 행동이죠. 탐전행. 자, 탐색 단계.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 측정, 그리고 그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상담사에게 받겠죠.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한 불일치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탐색 단계이다. 그럼 전환 단계, 자, 자아 성찰과 피드백. 아까 탐색 단계에서 받은 피드백이 있죠. 그 피드백이 이제 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 지식, 내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해서 가치를 조사를 한다. 아,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건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조사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전환 단계. 자, 전환 단계 왜 전환되냐? 자아 성찰과 피드백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행동 단계 이제 넘어가겠죠. 행동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고, 행동 계획의 개발.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그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좀 더 개발시켜야겠죠. 그리고 목표를 위한 자원 탐색. 아, 이런 거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다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장단기적인 결정. 아, 올해는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아, 내가 올해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러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장단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행동 단계이다. 라는 거, 이거 2차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꼭 중요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슈퍼. 슈퍼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슈퍼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 나왔네요. 1번. 진로 발달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거쳐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성탐, 확유세죠. 일단 슈퍼 하면은 성탐, 확유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그럼 정답은 3번인데요. 진로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왜 진로 발달 이론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진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개인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진로 발달 이론에 있어서는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둘 다 정해질 수 없는 변이적 요소죠. 자, 환경이나 뭐 개인의 요소는 그 누구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요소를 이제 우리는 변인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 변인적 요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진로 발달 이론에서 이미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환경과 개인의 요소가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 문제를 통해서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낮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볼게요. 4번. 직업 대안 규명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여기인데요. 내담자의 장점을 강조하며 격려하기. 두 번째, 긍정적인 단계를 강화하기. 잘하는 거 좀 더 잘하자는 거죠. 3번,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보여주기. 자, 요거까지 일단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자기 강화법 가르치기입니다. 자기 강화법 가르치기. 요 4가지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직 2차에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안 중요하다라고도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죠? 자, 어쨌든 10번 볼게요.
자, 상담 중기 과정의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2차 실무 때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자, 그러면은 상담 중기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려면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상담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죠. 이거는 상담 초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상담 중기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뭐냐? 중기, 내담자의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시킨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조성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으로 돕는 게 상담 중기 과정의 활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무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단계별 활동 내용입니다. 요거만 머릿속에 담아주셔도 돼요. 초기 단계. 자, 먼저 관계 형성을 해야겠죠. 라포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를 하죠. 구조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초기 단계다.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게 초기 면담이 종료됐을 때 과제물 부여를 가능하다. 왜냐? 2차 중기 단계를 위한 과제물 부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고요. 자, 중기 단계에서 아까 뭐 한다고 했었죠?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입을 해요. 누가? 상담자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시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훈습이 추가가 되는데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게 도와준다. 자, 전 문제 이런 게 있었죠. 4번에.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게 도와준다. 자, 요게 중기 단계보다 훈습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결이죠. 종결에서는 이제 평가, 모든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이제 관계를 형성을 했었죠. 라포 형성을 했었죠. 그럼 관계를 이제 끝내야겠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었던 게 있다면 내담자에게 앞으로도 더 잘하세요 라는 뭐 격려라던가 그걸 향상을 시키는데 도와주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 하는 거. 요 내용 2차 실무에서 서술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상담 모형 중 어떤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인가? 자, 한번 읽어봐야겠죠.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런 목적어들 중요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특성 요인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킨 거야.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킨 거.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미 정답이 나왔죠?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상담과 검사 해석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의 접근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비지시적 및 반영적 태도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표시하고 있다.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이제 중요한 찾았던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내적 요인 나왔고요.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내담자 중심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정답이 사실은 이미 뭐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다 라는 거죠. 자, 아까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누구였죠? 보딘이었죠. 자, 보딘. 그리고 이제 내적 요인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 자, 특성 요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도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둔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면 되고요. 요 내용만 머릿속에 있으셔도 아마 바로 푸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11번에 1번 바로 직관적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자, 요거는 일단 정답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2차 실무 때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가히, 전분, 외반 이렇게 제가 6개만 했는데, 왜냐? 보통 서술형에서 2차 실무에서는 9가지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6가지 이상만 쓰라고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6개 정도는 외우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히, 전분, 외반으로 외울게요. 가히, 전분, 외반. 1번 가정 사용하기, 2번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3번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4번 분류 및 재구성하기, 5번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6번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변명에 초점 맞추기, 저항감 및 제인식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각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1차 때 나오고, 2차 때는 지금까지는 서술하시오, 서술형, 이런 단답형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내용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핵심 요약 PPT 만들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 변화를 주는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자, 여기서는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정답 바로 찾아보면은 일단은 1번 상호 억제입니다.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은 체계적 둔감화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이완. 일단 근육 이완 단계고요. 두 번째는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에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불안 위계 목록 작성에 따른 체계적 둔감화죠. 이제 체계적 둔감화. 자, 일단은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근육 이완, 상호 억제가 근육 이완에 해당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 이완,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리고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에 따른 체계적 둔감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상호 억제는 근육 이완에 있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양을 넣어 주실게요.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 문제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직업 상담 과정에서 사정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문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외워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4번. 자, 인지적 명확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담자의 동기를 파악하고요. 1번, 2번.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 진단을 합니다. 자기 진단을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자기 진단 탐색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얄롬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실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공허. 자, 얄롬이 말한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궁극사의 관심에는 공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4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얄롬의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궁극적 관심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와 책임. 내용 간단히, 정말 책으로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 다 써야 되나 싶은데, 제가 드리는 이 내용만 서술형에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와 책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구나.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각하여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관심사. 그리고 고립.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고립되어 있는 존재다. 요것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무의미. 인간은 결국 죽으니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지 고민해야 한다. 자, 요렇게 4가지, 얄롬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니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요거는 2차 실무 때까지는 좀 그렇고요. 1차 실무래. 1차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 2번 소시오그램.
자, 일단은 직업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측정 도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소시오그램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뭐냐? 제노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볼게요. 자, 제노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혹은 그려보는 것이다. 자, 요게 제노그램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척도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 정도를 측정한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은 그겁니다. 너 이 문제를, 내가 만일에 A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A라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라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죠.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 놀이. 자, 내담자의 수행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다고요. 카드 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 분류는 직업 흥미 카드든 직업 분류 카드든 어떤 카드 분류는 모든 흥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첫 번째 자기효능감, 두 번째 제노그램, 세 번째 역할놀이, 네 번째 카드 분류 이렇게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1차 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관계의 틀을 구조화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문제에서 묻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내담자의 성격, 상담의 목표, 자, 상담 시간과 장소. 자,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일단 있습니다. 정답을 보면은 일단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 상담자인데 내담자다 라고 해서 문제를 당연히 푼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더 보도록 하면은 이 구조화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의 뭐 테크닉, 기술,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담사가 무엇을 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게 구조화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격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상담 관계 틀을 구조화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추가로 구조화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머릿속에 넣어둘게요. 상담비. 상담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구조화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머릿속에 넣어 주실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자,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일단은 정답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노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 몇 가지 한번 이따 찾아볼게요. 부적응 감소. 자, 첫 번째 속어법이 있습니다. 속어법.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인 노출법이 있죠. 노출법이 있고요. 세 번째 혐오치료법이 있습니다. 혐오치료법. 자, 그리고 여기도 추가로 몇 번째요? 네 번째. 체계적 둔감화가 있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발음이 어렵네요. 적응 행동을 증진하는 방법도, 기법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모델링, 두 번째 토큰법, 자, 세 번째 행동 조성법입니다. 제가 또 보기 보시면은 지금, 자, 행동조성법과 모델링 토큰법은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머릿속에 외워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무슨 내용인지 이게 다 어떤 건지 소거법은 뭔지 이렇게 다 아셔야 된다라고는 뭐 굳이 말씀을 저는 안 드리고 싶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골라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업 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 중, 말기 단계 면접법으로 사용된다. 자,
요게 아니죠. 일단 구조화된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것은 이미 구조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면접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 말기 단계에서는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에 시행이 됩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 요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어쨌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뭐 개인 심리학에 전적으로 기초를 둔다. 개인 심리학을 토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 부분적으로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2번이고요. 3번 틀린 내용 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만 중점을 둔다. 그렇지 않죠. 생애 진로 사정은 어떤 한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이겠죠.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은 맞출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번 볼게요.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여가생활, 친구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된다. 자, 제외되는 게 아니죠. 여가생활, 친구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락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제가 제외돼서는 안 되겠죠.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다. 나머지 내용은 다 이러한 이유에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자,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정답은 2번 요약과 재진술이다. 자, 요약을 해서 다시 말해준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오늘 이제 2020년 6월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하셨다가 내용을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차 실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나 1차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머릿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